여러분, 채권 시장의 대반란이라. 투자자면 플러스 346%라. 이 단어만 가지고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으시죠? 바로 이거를 보시면 아십니다. 전년 대비 2022년 개인 투자자예요. 예, 채권 거래 증가율입니다. 346.19%나 증가했습니다. 배수로 보면 4.5배 증가했다는 거죠. 4.5배. 예, 5배는 아니지만 4.5배 증가했다는 거 실제입니다.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1년에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는 거, 채권개미라고 하죠. 채권개미가 투자한 금액은 4조 5,67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보세요. 20조를 넘었습니다. 20조 3,795억 원. 이야,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 눈을 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식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 이런 어떤 금융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뭐 채권 투자의 원년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뭐 옛날에 2018년만 하더라도 보세요. 4조 3,190억 원이었잖아요. 2019년에 3조 7,513억 원이에요.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8천억 원. 그런데 2021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4조 5,675억 원이 늘더니 올해 2022년 작년에는 20조 3,795억 원. 무려 4.5배 346.19%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 채권 시장의 대반란이라는 말을 써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사람들이 채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왜 채권 할까요? 금리가 좋아요. 채권 시장 일단 액면가 이게 금리가 높으면 액면가가 낮잖아요. 그죠? 신규 발행을 하더라도 채권 시장의 금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많이 주는 데는요. 요즘 같은 경우 대기업 뭐 예를 들어서 SK다. 5%대예요. 5%. 그러면 대기업 중에 신용도가 좀 SK보다 못하다. 6%대입니다. 어떤 데는 7%, 8%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나 채권 살래. 이렇게 하면서 채권 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실제 말입니다.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을 보면요. 회사채를 얼마나 사들였느냐. 7조 9,14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회사채. 일단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죠? 물론 위험은 크죠.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험은 크지만 회사채 사겠다 이거예요. 회사채 사겠다. 채권 사겠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기타 금융채. 여전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전채. 카드사가 내는 카드채. 또 캐피탈사가 발행하는 여전채.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5조 7,732억 원입니다. 그 다음이 국채인데 국채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집니다. 2조 9,391억 원. 그 다음이 특수채예요. 특수채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이게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그죠? 공공기관. 여기는 1조 9,131억 원. 1조 9,130. 이게 제일 적습니다. 분명한 것은 회사만 괜찮으면 채권에도 다 투자할래. 회사만 괜찮으면 ABCP라고 이야기하는 자산 유동화 정권에 투자할래. 또 CP 시장이라고 하는 기업어음 시장에도 나는 들어가 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많아졌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점점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투자 패턴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투자 패턴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투자 패턴은 뭐 전통적으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사서 돈 불리자. 그래서 복분이라는 말도 많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식까지 시간이 왔지만 그 이후로 말입니다. 어디로 뻗고 싶어도 뻗을 데가 없었어. 일단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 채권 시장에
20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채권 시장도 이제 괜찮아졌어. 이제 채권 개미가 되기 시작했고 채권 시장도 옛날과 다른 어떤 모양새를 나타낼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아마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순투자 금액만 20조 3,795억 원이잖아요. 근데 ETF까지 따지면 더 큽니다. ETF도 보세요. 12월 14일 현재까지만 하던 ETF는 쉽게 말하면 펀드 매니저가 대신 투자해 주는 거예요. 내가 펀드에 가입을 하면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대신 채권에 투자해 줍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겠죠. 대신에 이제 수수료를 떼고 저한테 주겠죠. 아니면 나한테 얼마 준다 약정을 해 주겠죠. 그냥 약정을. 예를 들어서 그 약정 금액이 기존의 예금 금리보다 높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리 가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2022년에 보면 채권형 ETF 시장에 유입된 순자산 규모만 하더라도 18조 8,864억. 2021년에 대비해 보면 2017년에 대비해 보면 이거 시장 장난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게 증가한 금액만 하더라도 보세요. 작년 대비해서 9조 4,929억 원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이렇게 는다는 것은 채권 시장이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지금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의 수수료, 금리가 큽니다. 금리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채권 개미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채권 투자의 원년이 작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채권의 관심사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도 말입니다. 채권 시장의 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채권 시장의 위기가 끝난 게 아니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또 언제 채권 시장의 위기가 엄청나게 흔들릴지 모른다. 뭐 이 생각은 어느 누구나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의 위기감은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는 올라갑니다. 게다가 기준금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량 기업 채권을 사들이는 것도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채권에 대한 관심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만합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